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여성이 정말 지독한 운명의 장난과 싸워서 이겨낸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이자 눈물겨운 승리의 기록입니다. 혹시 여러분, 실패가 너무 두려워서 아예 시작도 못했던 적 있으세요? 아니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 느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순간에 정말 마법 같은 위로가 되어줄 겁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J.K. 롤링. 이제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억만장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이런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 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조명 뒤에는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스스로를 정말 철저한 실패자라고 여겼던 믿기 힘든 과거가 숨어 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그녀가 쓴 소설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때로는 더 잔인하기까지 한 이야기, 그리고 끝내는 그 어떤 소설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죠. 멈춰버린 기차 안에서 반짝하고 떠오른 영감이 어떻게 현실의 그 모진 고통을 넘어서 전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지금부터 그 생생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건 1990년 6월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차가 연착돼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멈춰버린 4시간 동안 당시 25살의 조앤 롤링은 그녀의 인생은 물론이고 세계 문학사까지 바꿔놓을 엄청난 영감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번개처럼 한 소년의 이미지가 훅 들어온 거예요. 빵 마르고 둥근 안경을 썼는데 자기가 마법사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그런 소년이었죠. 네, 바로 해리포터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상상력이 정말 폭발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니 순식간에 호그와트라는 거대한 세계가 머릿속에 착착 세워지기 시작했죠. 이 불타오르는 영감을 당장 어디든 적고 싶었는데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펜 한 자루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라이너 같은 거라도 있었으면 했는데 그것마저 없었죠. 워낙 수줍음이 많아서 옆 사람한테 저기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 말 한마디를 못 건넸게요. 결국 4시간 내내 이 어마어마한 세계는 오직 그녀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역설적이죠. 기록할 도구가 없었다는 이 결핍이 오히려 축복이 된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야기의 구조를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고 다듬어야 했잖아요. 덕분에 해리포터의 세계관은 만약 냅킨 같은 데 급하게 휘갈겨 썼다면 결코 갖지 못했을 견고함을 갖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찬란한 영감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불과 6개월 뒤 그녀의 삶에 깊은 비극이 찾아옵니다. 1990년 12월 30일, 10년 넘게 다발성 경화증을 앓아오시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롤링에게 평생 한으로 남은 건 어머니에게 이 해리포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롤링은 자신의 그 뼈아픈 슬픔을 작품에 그대로 쏟아붓게 돼요. 소설 속에서 해리가 소망의 거울을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작가 자신의 피 끓는 현실이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 개인적인 비극이 작품의 죽음과 상실이라는 깊이를 더했고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던 거죠.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피해서 롤링은 포르투갈로 훌쩍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불같은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혼 생활은 13개월 만에 가정폭력으로 얼룩진 악몽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스스로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30이 다 된 나이에 직업도 없지, 집도 없지, 돈 한 푼 없는 이혼한 미혼모. 그녀의 자존감은 정말 바닥을 뚫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쥐가 나오는 허름한 아파트에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받는 정부 보조금은 단돈 70파운드. 이걸로 생활해야 했으니 스코틀랜드의 그 혹독한 겨울에도 난방비조차 마음대로 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가난보다 더 끔찍했던 건 그녀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극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심지어 까지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졌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녀는 이 끔찍한 고통마저 창작의 불씨로 바꿔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과 행복을 빨아들이는 이 끔찍한 절망감은 소설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괴물 중 하나인 디멘터로 재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녀가 카페에서 글을 썼던 게 흔히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난방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더 큰 이유는 아기가 유모차에서 잠드는 그 아주 짧은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카페의 구석자리는 그녀에게 가난한 현실에서 잠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자 동시에 마법 세계를 창조하는 위대한 작업실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5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 원고를 완성했지만 그녀 옆에는요, 거대한 거절의 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무려 12곳, 12곳의 출판사에서 이 원고를 외면합니다. 거절 이유도 참 다양했어요. 펭귄 같은 아주 큰 출판사에서는 아동도서 치고는 너무 길다, 소재가 너무 낡았다, 내용이 복잡하다면서 퇴차를 놨죠. 심지어는 너무 어둡고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거절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녀의 자신감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작품이 정말 가치가 없는 쓰레기인 걸까? 이런 깊은 자기회의에 빠져서 한동안 원고를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3번째로 원고를 보낸 곳이 블룸즈버리라는 작은 출판사였는데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고를 검토하던 편집장이 이걸 집에 가져갔는데 그의 8살짜리 딸 앨리스가 우연히 그걸 읽게 된 거예요. 그 똑똑한 전문가들이 외면했던 바로 그 이야기에 앨리스는 단숨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앨리스가 원고를 다 읽고는 아빠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외쳤대요. 아빠, 다음 내용은 어디 있어요? 뒷부분 빨리 주세요. 이 딸의 순수하고 열광적인 반응을 본 아버지는 마침내 출판을 결정합니다. 롤링은 1,500파운드의 선인세를 제안받았는데 그 가난했던 그녀에게 이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금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진짜 인생의 전환점은 미국에서 찾아왔습니다. 슐라스틱이라는 출판사가 미국 판권료로 무려 10만 5천 달러를 제안한 거예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이 전화 한 통으로 그녀는 그 지긋지긋했던 가난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난생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오직 글 쓰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7년 정말 초라하게 단 500부로 시작했던 초판은요, 순전히 입소문을 타고 전 세계적인 포터마니아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해리포터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시리즈가 되면서 말 그대로 문학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죠. 자,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그녀가 겪었던 그 모든 실패와 절망의 순간들이 그냥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펜이 없었던 순간, 어머니를 잃었던 그 슬픔, 지독한 가난과 우울증, 이 모든 것이 오히려 그녀의 성공을 완성시킨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재료가 되었던 겁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가 자신에게 붙어있던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내주고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해주었다고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쳐봤다는 그 사실이 역설적이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어준 것이죠. 결국 J.K. 롤링의 삶 그 자체가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한편의 판타지 소설인 셈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가 날아오르듯이 그녀는 현실의 고통을 위대한 이야기로 바꿔낸 현실 세계의 진짜 연금술사였던 거죠.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마치 연착된 기차처럼 멈춰서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나요? 그렇다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해리포터의 마법은 바로 그런 절망의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만의 13번째 문이 언젠가 반드시 열릴 겁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서 당신만의 마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